자, 인벤티지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계속 거의 10%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평선은 추가로 하방 이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락 이후에 일정 부분 매물대를 유지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주구장창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노보디스크, 이 친구가 프랑스에다가 21억 유로, 대충 우리 하나로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라고 이제 밝힌 이후에 상승세를 좀 받았었죠. 바닥 구간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의 딱 중간 지점에서 낙폭이 마무리가 지어졌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세가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성장성, 이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거의 이제 35%가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까지 아마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그런 관점들도 마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건 이 연평균 성장률 35%, 이게 계속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정말 굉장한 재료다. 여기에 약간이라도 발이라도 걸쳐놓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최대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뭘로 판단을 하냐? 이렇게 노보디스크가 21억 유로, 3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기업 자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 글로벌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M7 정도의 종목들, M7이 뭐냐면은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미국 시장에서 올 초부터 굉장한 상승세를 이룬 종목들,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면은 자체적인 투자라든지 인건비 투자라든지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거의 M7과 비견이 될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이라도 참여를 했는 종목들,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부각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노보디스크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 진짜 숟가락만 올려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좀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은 진입장벽은 확실히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만 걸쳐 넣어도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AMA, 미국 의사협회죠. 여기에서 뭐 FDA 승인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이거를 좀 촉구한다는 소식에 또 이제 상승세를 받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냥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호재에 인벤티지랩도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마약 치료제, 그것도 글로벌 시장 선장률이 연평균 10%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35%에 비해 좀 초라한 수치이긴 한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에 발들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됩니다. 이거 또 못 가고 꺾이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이제 이 마약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LVL 3004라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지대한 관심사죠. 비만 치료제, 마약 치료제 전부 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 펜타닐 협의 이런 거를 보면은 계속 이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약 치료제도 아마도 내년, 제가 알기로 내년 1분기 이때 뭐 보험 적용 이 이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 초요. 이때 또 재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한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는. 그럼 이거를 진짜 주식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그냥 패닉만 하고 못 가네 여기서 더 바닥 떨어지고 그냥 이 주식 망했어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이 종목이 가진 이런 가치를 따지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물론 좋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이 가치를 믿고 길게 보시라는 거,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어땠어요? 조기 폐장 여파가 있었죠. 그리고 불프 매출 관망 심리 이런 걸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혼조세가 이런 식으로 장중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코스피는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쭈루룩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500 라인을 뚫긴 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 상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빠지는 요인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PC 물가, 수출 이 정도의 주요 이벤트를 소화를 하면서 최대한 이 2500 라인에 근접해서 안착을 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주중 증시 방향에 미치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이죠. 경기 판단 보고서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거랑 연준 인사 발언 이거를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오늘의 하락세가,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대부분 이제 성장주들이 강하게 오른 그 요인이 뭘까요? 바로 긴축 해소라는 그런 요소들인데, 미국 시장의 미국채 금리 하락,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 상에서 경기 판단 변화라든지 최근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확산 이런 거를 둘러싼 연준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대한 2500 구간에서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는 매수 매도 둘 다 약해요. 그리고 신규 자금 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세력이 한번 이제 자금 돈을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따라 움직여요. 방향성이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뭐 기타 테마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흐름이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 증시만 이런 건 아니고 해외 증시도 비슷해요. 특히 미국장도 이 M7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 횡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 좀 애매한 시장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 M7 관련주, 예를 들면은 AI,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XR, 자율주행차. 여기에 하위 라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 이런 M7에다가 뭔가 이런 밸류체인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가 매집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트레이딩식으로 짧게 보는 게 유리할 겁니다. 물론 장초반에 거래량 많을 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 이전에 이 코로나 때 이런 대상승장 말고 조금 좀 무난무난한 상승장을 보이려면은 요건이 있어요. 지금은 이 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맞아요. 최대한 올려놓고 그거를 길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가 힘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증가,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고수하시는 게 정말 현명할 겁니다.